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연금저축 수익률과 올해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았던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연금저축 전과 후 공제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항목을 보면 연금계좌란이 있습니다. 연금계좌란에는 연금저축 항목이 있고, 연금저축 항목은 공제 대상 금액과 세액 공제액으로 나눠집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연금저축에 투자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과 소득을 따져서 세액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저는 과거에 주식 투자를 계속하고 있긴 했지만 연금저축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연금저축을 펀드로 알고 있어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작년쯤에 이제 연말정산으로 매번 이렇게 토해낸다고 하죠. 연말정산을 해도 공제를 못 받는 금액이 많아서 알아보다가 연금저축을 알게 됐습니다. 아래의 연금저축 후 공제액은 제가 작년부터 연금저축 시작해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원청지인수 내용은 일부 캡처한 걸로 연금저축으로 세액 공제를 약 38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연금저축 금액과 소득에 따라서 세액 공제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공제 대상 금액은 제가 일부러 좀 모자이크를 해놨습니다. 연금저축이 저축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은행에 예금을 맡겨서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상품은 아닙니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서 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원금의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통해서 차후에 어떠한 투자 대상이 우상향을 한다면 당장은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그 손해를 세액공제로 만회를 하고 후에 우상향을 한다면 그것까지 주가 수익으로 다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해당 내용은 제 연금저축 포트폴리오입니다.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초기 포트폴리오는 미국 나스닥과 S&P 500, 그 다음에 다우지수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수익 실현을 해서 다른 종목을 편입을 했고, 지금은 미국 나스닥 100과 S&P 500, 차이나 항생테크, 미국 테크탑을 넣어뒀습니다. 연금저축은 계좌 내에서 거래가 자유롭습니다. 저도 초반에 다우지수 ETF를 넣었다가 그 ETF를 수익 실현해서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연금저축 내에서 매매가 자유롭더라도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았던 금액은 되도록 인출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았던 금액을 인출하게 된다면 소득에 따라서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의 이 표는 내 계좌 수익률 누적과 코스피 코스닥 등락률 누적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단순히 수익률 누적을 보여주는 표이기 때문에 제 현재 수익률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1년 단위로 검색이 가능해서 2020년 7월 15일부터 지금 수익률을 보면 제 계좌의 수익률 누적은 코스닥 등락률 누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저는 거치식이 아닌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치식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을 한 번에 투자해서 매수하는 방법이며 적립식은 특정한 기간을 세워서 그 기간에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차트는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지금 5년과 1년의 좀 차트로 이 차트를 보면 지금 5년은 상당히 조금 완만해 보이는 1년은 좀 굴곡이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치식으로 2020년 9월 제일 높은 꼭지점에 모든 투자금을 다 써서 매수를 했다면 거의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평단가 밑으로 계속 하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면 거의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이 꼭지점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계속 하락 구간에서 꾸준한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식 기간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까지 적립식이 이루어졌다면 결국 평단가는 거치식 투자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저축이란 표현을 쓰지만 위험상품에 투자하는 만큼 매수하는 방법도 투자자분의 투자 상태에 따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는 당장 구성 종목도 중요하지만 지수 정보도 어느 정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ETF 운영사의 운영 방법에 따라 지수가 변경되기도 하지만 지수 변경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종목이 구성되는지 지수를 한 번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 과거 영상 중에 ETF 투자지표란 영상이 있습니다. ETF를 투자하는데 보셔야 되는 지표를 소개해드린 영상으로 그 영상에 나온 내용을 일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ETF 투자를 하실 때는 ETF 투자지표도 어느 정도 보셔야 되며 지금 키움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키움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단 후 ETF 항목을 클릭해 보시면 ETF 주문 종합이 있습니다. ETF 주문 종합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저는 지금 종목으로 타이거 차이나 항상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타이거 차이나 항상탱크의 INAV, 실시간 순 자산가치와 괴리율, 추적 오차율, 과표 기준, 기준가도 여기 있고요. 기준가, 그 다음에 타이거 차이나 항상탱크가 어떤 과세를 가지는지, 타이거 차이나 항상탱크는 지금 보유기간 과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ETF 투자 지표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TS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종목 변경하는 법도 알려드리면 이 앞부분이 종목 코드입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관심 종목에서 원하시는 종목을 확인하신 다음에 종목 코드를 이 앞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투자 지표도 타이거 미국 나스닥 투자 지표로 좀 바뀌었습니다. 수익률 차트 부분에서 저는 아쉽지만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제 매수 시점이 거의 이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금 거치식으로 한 번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 훨씬 수익률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굴곡도 많이 있고 또 투자금 자체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적립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수를 해서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이제 천장과 바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수를 해서 이제 지속적인 투자를 유지하고 시장 평단가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 권유는 아닙니다. 투자 권유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금저축을 공부를 하셔서 연금저축을 할까 말까 해서 할까 쪽으로 많이 마음이 기울어지신 분이라면 그래도 한 번 정도 연금저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으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며 주가도 그렇게 높지 않고 이렇게 낮은 접근하기 쉬운 주가를 형성한 상품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 위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시고 연말에 공제도 한번 보시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시면 조금씩 투자금을 늘려가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